매일 아침 호두 한 줌씩 챙겨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건강을 위해 먹는 그 호두가 오히려 암과 치매를 부르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잘못 보관된 호두 속 곰팡이 독소는 간을 파괴하고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만큼 위험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만 먹으면 불면증을 단번에 잡고 치매까지 예방하는 천연 보약이 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호두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산패 때문입니다. 껍질을 벗긴 호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부터 서서히 산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습기까지 더해지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시무시한 곰팡이 독소가 생성되죠. 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간세포를 직접 공격해 간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설사와 복통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 쩐내가 나거나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호두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데요. 이미 산패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호두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껍질째 구매해서 먹을 때마다 까서 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매번 호두 껍질을 깨는 건 정말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이럴 땐 깐 호두를 소량만 구매해서 빠르게 소비하시고 남은 호두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세요. 냉장고는 산패의 주범인 열과 습기를 동시에 차단해 주거든요. 만약 한 달 이상 장기 보관하실 계획이라면 냉동실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요. 빛과 열 습기를 냉장고보다 더 완벽하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호두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에 달하는 고열량 식품이거든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갑자기 체중이 늘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소화기관에 부담을 줘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하루 권장량은 약 28g, 통호두 기준으로 6개에서 7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부작용은 피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두의 놀라운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 예방의 최강자, 호두와 시금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 감퇴나 계산 능력 저하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치매의 가장 무서운 전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언어 구사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대화 중 자꾸 말을 더듬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멀리하게 되거든요. 이런 고립이 지속되면 뇌 활동이 더욱 감소하면서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호두 속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이 이런 언어 구사력 저하를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65세에서 80세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12주간 매일 알파 리놀렌산을 2.2g씩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언어 구사력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알파 리놀렌산이 나이 들며 느슨해진 뇌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을 다시 촘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뇌세포 간 신호 전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은 물론 언어 구사력까지 개선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호두가 가진 알파 리놀렌산의 양입니다. 아몬드는 100g당 24mg, 땅콩은 30mg에 불과한 반면 호두는 무려 11,460mg이 넘는다고 하니 압도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호두를 견과류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 효과가 2배로 강화되는데요. 시금치 속 엽산이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인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춰주기 때문이죠. 호모시스테인은 혈관성 치매의 주범으로 악명이 높은 물질인데 시금치 100g만 먹어도 하루 권장 엽산량의 35%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두 속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속에 쌓이는 단백질 찌꺼기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신경염증으로 번지는 걸 막아줘서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예방하거든요. 시금치 속 풍부한 칼륨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는데 이렇게 증가한 혈류가 호두가 만들어둔 촘촘한 뇌신경망을 타고 뇌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빠르게 전달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또렷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천연 두뇌 영양제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호두 시금치 주먹밥으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먼저 호두 15g과 시금치 80g, 그리고 현미밥 한 공기를 준비하세요. 호두는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데쳐서 떫은 맛을 제거하고 마른 팬에서 약불로 살짝 볶아주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너무 센 불에서 볶으면 호두 속 건강한 지방이 산패되니 반드시 약불을 유지하세요. 시금치는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소금 반 스푼을 넣고 30초만 데쳐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옥살산 성분은 제거하고 영양소 흡수율은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이 파괴되니 30초를 넘기지 마세요. 데친 시금치는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짠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요. 현미밥에 호두와 시금치를 넣고 참기름 한 스푼, 소금 2꼬집, 통깨를 넣어 조물조물 섞은 뒤 동그랗게 뭉쳐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간식으로 먹어도 든든한 한 끼가 되죠. 두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불면증을 단번에 잡아주는 호두와 두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깬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50대 이후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60대가 넘으면 10분의 1 수준까지 급감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뇌 속 솔방울샘이 급격히 퇴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호두와 두부가 부족한 멜라토닌을 채워주는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는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이고 두부에는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두부 속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먼저 세로토닌으로 변하는데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은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편안하게 바꿔줘서 잠을 방해하는 심리적 요인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호두 속 마그네슘과 만나면 비로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특히 긴장감과 스트레스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거나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자리에 누워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렇게 뇌가 각성 상태일 때 천연신경 안정제라 불리는 호두 속 마그네슘이 뇌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혀 깊은 잠에 들게 도와줍니다. 호두와 두부의 시너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이 겪는 두 가지 불면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불면증인데요. 안면 홍조와 열감으로 체온이 올라가면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이때 두부 속 천연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 성분이 뜨거운 열감을 낮춰주는데 스웨덴 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3개월간 이소플라본을 하루 60mg씩 복용했을 때 열감은 57%, 수면 중 식은땀은 4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불면증입니다. 원래 코를 골지 않았는데 나이 들면서 코를 골기 시작했다면 이는 근육을 지탱해주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수면 중 혀 근육이 이완돼 기도를 막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잠은 쉽게 들지만 자주 깨게 되면서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죠. 두부 속 이소플라본은 프로게스테론 농도를 조절해서 수면의 질까지 개선시켜줍니다.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에서 770명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2배 높아지면 수면 중 깨어나는 확률이 12% 정도 낮아진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호두 두부 크림은 어떻게 만들까요? 두부 한 모와 호두 60g을 준비하세요. 두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콩비린내를 제거하고 호두도 30초에서 1분 정도 데친 후 마른 팬에서 약불로 볶아주면 떫은 맛은 사라지고 고소한 풍미는 살아납니다. 데친 두부는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믹서기에 넣고 볶은 호두와 소금 1작은술, 레몬즙 3스푼, 꿀 1스푼을 함께 넣어 갈아주세요. 호두는 너무 곱게 갈기보다 살짝 식감이 느껴지도록 갈면 씹는 재미도 있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이렇게 만든 크림은 통곡물 빵에 발라 먹어도 좋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도 훌륭한 건강식이 되죠. 세 번째 조합은 암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아주는 호두와 귀리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유일한 곡물이 바로 귀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귀리는 당 함량은 낮으면서 근육 생성에 좋은 단백질은 쌀보다 2배나 많고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은 현미의 4배에 달해 곡물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특히 귀리는 암 환자들의 항암 식단에 자주 포함될 만큼 천연 항암 식품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면역 강화의 최강자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NK세포라는 자연살의 세포를 들어보셨나요? 이 세포가 우리 몸에 많을수록 면역 기능이 높아지면서 암세포를 파괴할 힘이 생기는데 귀리 속 베타글루칸이 바로 이 NK세포를 포함한 각종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게다가 베타글루칸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요. 암세포는 콜레스테롤을 연료로 삼아 전이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 역시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호두를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2003년부터 호두를 포함한 식품 라벨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를 하루 한 줌씩 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문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정도입니다. 호두는 FDA가 식품 기능성을 공식 인정한 최초의 천연식품이기도 하죠. 이 둘을 활용한 호두 오트밀 쿠키는 밀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언제 먹어도 부담 없는 건강 간식이 됩니다. 호두 40g, 아몬드 20g, 오트밀 50g, 바나나 1개를 준비하세요. 바나나는 껍질을 벗긴 후 볼에 담아 포크로 잘 으깨주는데요. 바나나를 넣으면 설탕 없이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고 물이나 우유 없이도 촉촉한 쿠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으깬 바나나에 오트밀을 넣고 잘 섞은 다음 10분간 불려주세요. 그 사이 호두와 아몬드는 너무 잘게 자르지 말고 씹는 식감이 느껴지도록 큼직하게 썰어주시면 더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분 후 불린 반죽에 썰어둔 호두와 아몬드를 넣고 취향에 따라 계피가루를 추가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계피는 향도 좋지만 혈당을 낮추고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뭉쳐 납작하게 눌러준 다음 에어프라이어에 담아 180도에서 8분 굽고 뒤집어서 3분만 더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늦은 밤 출출할 때 하나씩 먹어도 죄책감 없는 건강 간식이 되죠. 마지막으로 호두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패되거나 곰팡이가 핀 호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쩐내가 나거나 쓴맛이 강하면 이미 상한 거니까 아까워도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호두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빛과 열 습기를 차단해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은 28g, 통호두 기준 6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호두 시금치 주먹밥, 호두, 두부크림, 호두 오트밀 쿠키는 모두 호두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급 레시피입니다. 호두는 30초 정도 데쳐서 떫은 맛을 없애고 약불에서 살짝 볶으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죠. 시금치는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하고 칼슘 흡수율을 높이세요. 계피가루를 넣으면 혈당과 만성염증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꾸준히 드시다 보면 불면증도 사라지고 머리도 맑아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호두 한 줌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